회장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또 무슨 일 하시는지 많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서씨일가 연합회의 이 조직이 어떻게 결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의 위주로, 그리고 그 일원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SNS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의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목차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무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비 규정, SNS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중국에 또 서씨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중국의 서씨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서씨, 뭐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이 책자를 저희가 지금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뭐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본부에서 소식지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그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서일련 SNS를 보시면은 저희 카카오톡이 있죠. 현재 534명, 밴드 현재 약 1,650명. 네, 그 밴드, 그다음 페이스북이 1,000명 정도 되죠 지금. 예, 페이스북이 약 1,000명. 인스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활동하시는 분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유튜브도 저희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라든가 모든 공식적인 업무는 계속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맨 첫 페이지에 서일련 소개를 딱 클릭하면은 요 화면이 딱 뜹니다. 그리고 밴드 내 동호회가 또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이것도 다 떠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동호회에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 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골프 동호회도 밴드는 지금 활용은 아직은 좀 미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활성화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서일련의 SNS입니다. 조직을 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림만. 총회 회장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문과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국이 있는데, 저희 사무국에 위원장들이 하나, 둘, 셋, 넷, 5분이 계십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이 많은 조직들의 동호회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런 활동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일련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국이 조용히 숨어가지고 몰래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되는 저희가 바라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부회장단이 있습니다. 이 부회장단은 여기 부회장님도 몇 분 와 계신데 차기 회장님 발굴의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씨일가 연합회 사실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발전기금을 받아서 연회비 이게 다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모든 행사들은 저희가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돈이 부족하면은 사무국의 임원들이 그냥 각자 십시일반 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문단과 자문단도 마찬가지 저희 부족한 지식과 재무 상황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서일련의 진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본부장님, 지회장님 잘 오셨어요. 이 각 지역본부의 소모임이 활성화해야 됩니다. 한번 사실 모임을 하더라도 뭐 많이 모여야 뭐 5명 모인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도 서일은 전체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5명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1,500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금방 됩니다. 그래서 각 지회 활성화를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있죠. 골프 동호회 같은 경우 지금 뭐 너무 잘 되고 있고, 다른 동호회도 다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도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동호회단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CEO 포럼단, 서씨 일가들의 사장님들, 개인 사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사장님들의 교류장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뭐 큰 성과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조직에 의해서 저희가 탄탄한 서일연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서일연 밴드나 뭐 카톡 글 쓰는데 좀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지워야 되는데 지우면 또 기분 나빠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규정을 갖고 글을 삭제하거나 강퇴를 지키자 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누가 막 지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일연 사업 계획이 이렇게 되게 많은데 큰 사업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이지도 않으니 글씨가 안 보이네. 죄송한데 책자 보시고요. 저희가 1년 중 1분기로 본다면은 1분기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명역 회의실에서 해가지고 약 50분 정도 오셔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 해에 그 전에 회계 결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임원단의 임기가 끝나면 임원 선출이라든가 이런 중요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나면 저희가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좀 늦었는데요. 이 총회 끝나자마자 한 4월 정도 사실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인선된 임원진과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일가분들과 같이 얼굴을 두고 올해 사업도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4월은 그렇게 지나가고 5월, 6월쯤 되면 저희가 소식지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CEO 포럼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CEO 포럼을 좀 연기를 했습니다. 일정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중별 행사들이 다 있는데 소소하게 저희가 뭐 대구서씨 무슨 행사 있다, 5월에 뭐 연산서씨 어디 있고 이천서씨 뭐가 있다 그러면은 각자 임원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화환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보내고 있고 첫 해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용관 회장님께서 일일이 다 문중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중과의 그 연계, 숭조사상에 대한 이런 정통성을 저희 서일연이 좀 갖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저희가 큰 행사가 전국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10월달 골프대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10월달인데 현재 60명이 넘게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월달에는 전국대회를 합니다. 서일연 전국대회는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내용은 23년도 서일연의 경과보고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와 또 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씨 일가분들의 가수분들의 재능 기부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11월 25일. 근데 토요일 날 호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잡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광명에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호텔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올 한 해에 큰 행사는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행사 하나하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세하게 각 위원장님이랑 위원들께서 고생하는 거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저희 사무국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사무국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회비 관련인데요. 저희 재무위원장님인 서호 재무위원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위원장 서호입니다. 저희 서일연이 계속 저희가 조직이 진행되고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회비와 발전 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 행사 또 전국대 행사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행사 비용 충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회비를 받고 있는데 연회비는 자율적으로 하지만은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일시 납부할 때 25만 원을 10년 납부로 인정하고요. 20년은 또 50만 원으로 하면은 20년 납. 100만 원 내면은 평생 납부한 걸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건 회비 아니어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시면 회비 납부한 걸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전체 어떤 분은 10만 원 내시면은 그걸로 이제 20만 원 내걸로 해가지고 회비 내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비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경조비를 지출하는 거 보면은 저희가 회비를 안 내도 우리 회원들이 경조가 발생하면은 화환이나 조화 이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비를 내신 기본적으로 연예인 10만 원 내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조 금액으로 별도로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화환하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가 3만 원 내고 20만 원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님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손해겠지만은 근데 저희들이 그냥 좀 위로하고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비 내신 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회비하고 발전기금을 낸 어제까지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요. 144명의 우리 발전기금하고 회비 내신 분이 4,251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동안 지출한 게 1,792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잔고가 통장에 2,89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참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되게 꼭 필요한 것만 지출하지 제가 필요 없는 거 뭐 최소한의 지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알아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일반 모임처럼 뭐 어떤 회장님이 2년 하셨으니까 그때 회비나 발전기금 받으면은 계실 때 다 쓰고 말자. 저희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저희가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금이 모이면은 필요한 게 뭐 사무실 하나 만들려면 사무실 임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런 근거지를 마련하는 데 쓸 수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더 기금이 많이 구성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회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모든 서식들이 거기에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는 게 제 개인적인 뭐 목표라 생각하고 저희 서일련이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어떤 분은 발전기금 내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질 그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발전적으로 계속한다. 그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뭐 발전기금 낸다 생각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저희가 뭐 마음이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그동안 사용한 내용을 잠깐 보면요. 1,792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작년 전국대회하고 총회 행사할 때 그때 한 1,200만 원 정도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경조비로 지출된 게 280만 원 정도, 285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사실 경조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밴드나 아니면 어떤 경조에 상당했거나 아니면 결혼한다거나 올려주신 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지하고서 집행을 하는데 어떤 분은 모르고서 그냥 지나가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은 또 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조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품 사용하는 게 뭐 우리 기 만들고 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92만 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 모임 지원한 게 한 55만 원 정도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 전국, 충남, 충북, 경북 이렇게 지역 모임을 할 때 처음 모임을 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왔고요. 앞으로 아직 지역 모임에서 한 번도 모임을 안 가지신 지역에서는 모임을 가지면 올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걸 아시고 사실 지금 한 수익 사업에 한 280 정도 잔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지금 저희 통장 잔고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하고 올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작년에는 우리 회장님하고 수석 우리 부장님, 우리 부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찬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본 도입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선거가서는 우리 그 회장님, 그 일대 회장님이 임기 때 한 1억 정도는 딱 정리돼가지고 다음으로 넘겨주는 그런 게 좋겠는데 그거는 올해 소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말은 하는데 말로 하면 좀 뭐할 것 같아서요. 그냥 클립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원래는 파워포인트로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중이사이기 때문에 그 문중이사 쪽으로 사실 제가 이게 해보니까요. 제가 대일 협력 위원을 맡고 있는데 문중하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제가 이념 상담 뭐냐면 전에부터 제가 문중들 각 모임들 연락처를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다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문중들 간부들 이런 분들 연락처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고 그분들하고도 제가 우리 꾸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 보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냥 서시가한테는 뭐 입적 단상 다 하면은 뭐 이런 간부들이 다 와서 우리 와서 해주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와서 다 한 명을 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본인들도 다 그런 모임에서 그 간부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유지하고 싶고 거기서 그냥 그 파워로 남고 싶은 게 하는 것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저희 모르겠지만 여기에 다른 저희와 많이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 문중한 관계 전략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홍보 전략에서는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문중한 관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위에 보는 게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들이 인원들 한 60명 이상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정치회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힘이 센 데가 여기 달성서시 팀이라고보다는 세력이 크죠. 그러니까 달성의 대종회와 달성의 청년회가 사실 인원도 많고 대구에서 상당히 이 기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뭐한 1000명수도 모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서시 모임에서는 달성의 대종회, 달성 청년회가 사실 제일 핵심입니다. 모임 자체로.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오신 분 아시겠지만 그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라는 그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하고 울산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국한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중국화는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천의 대종에도 마찬가지로 이천의 대종에도 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회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건데 대종에 청년회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서울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가해봤자 30-40명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산 서시 대종회에도 제가 많이 보일 때는 한 200명 가까이 모인 거 보이는데 지금은 이게 이 종신회가 20년 전만 해도 상당히 200명, 100명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주축하신 분들 나이가 다 50대, 60대이지만 지금 다 이분들이 다 70, 80대로 가셨어요. 너무 나이가 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보여스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서 사시에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많다 보니까 가베 뭐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뭐 올해 뭐 일부 일가분들이 우리 그 서시 시조문에 갔다 오셨지만 10월 음력 10월 1일 날 서시 일가 연합회 서시 시조 시향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산 사시가 15년만 해도 거의 아시겠지만 많이 왔었어요. 많이 이렇게 한 5대 이렇게 아니고 부산 사시가 제일 많이 왔었고 지방에서요. 그 다음에 전남 광주 하세가 한 버스가 한 3대 정도 왔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마찬가지로 다 이게 줄였더니 7, 80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쁘게 말하면 7, 80 가는데 그때 이분들이 56대 나면
그 아들 뭐 이거 20대 30대들 계속해서 이거 유지해왔으면은 지금 이 조직들이 그대로 그 인원들 유지할 건데 그게 이제 단계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출판실 가시고 근데 이게 우리 서씨들만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뭐 전남 대개 항우회라든지 그 카톨릭 경제라든지 뭐 이런 우리 또 대학교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가회에는 오프라인 모임이다 보니까 다 50대 20대 분들이 자리하기 때문에 모이지만 지금 다 7, 80 어떻게 가다 보니까 모든 모임들이 다 전국적 항우 모임들이 다 주춤한 게 우리 반 모임은 아닙니다. 다 모든 모임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 서씨가 연합회 서희련이 약간 이 전체 여기가 원하는 강조감 모임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조직체로 이렇게 발전했다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항우에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것이 항우 우리 서씨를 잘 갈 수 있는 방향이 서씨가 연합회 서희련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조심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가장 서씨 여수 대동회가 올해 발생이 됐습니다. 한 60명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에는 한 100명 정도 하시나요? 제가 우리 활동사항들은 여기는 뭐 카톡방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드려요. 이렇게 우리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들도 다 보고 계시고 여수 일부 여기에 60명에서 한 1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뭐 같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수 대중에도 한 100명도 우리 하부 조직으로 해서 계속해서 서씨가 연합회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주요 행사의 서해를 보면은 지금 개인은 사단부 이런데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공문 발송 제도와 실행 중이기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서씨가 연합회에서 이런 활동하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공문화를 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받아보는 거 있잖아요. 헬스라든지 아니면 우편물 받아보는 게 이런 게 중요하시더라고요. 집하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각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의 것을 보내는 것이 우리 사무국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문제 행사에 서임원이 적극 참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이제 사실 서씨가 서임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조직들이 사실 좀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황하고 있냐면은 혹시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이 조직들하고 공동 공생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이걸 해서 본인들의 이 조직을 파괴하지 않겠냐 이걸 상당히 염두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씨 뭐 대종회나 이천의 대종회라든지 이런 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서씨가 연합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이세요. 그런데 달성 대종회나 청년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또 부산서 샤시도 인원이 많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내면 혹시 우리 인원을 빼가는 거 아니냐 그게 상당히 반감이 많았던 게 달성대 청년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당히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를 빼가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냥 우리 뭐 총무위원장한테 공문 하나만 보내지 특별하게 우리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마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분들한테만 그냥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렇게만 제가 보내고 있지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다섯 청년 한 1인분 정도 연락도 다 오지만 지금은 다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현서씨 대종회도 여기도 상당히 약간 반감이 많이 했는데 여기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나이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많이 유순해졌어요. 네. 본인도 후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후계자들이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서씨가 연합회에서 있고 자꾸 제가 그래서 구혜서씨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해서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구혜서씨 대중에서 상당히 반감은 없습니다. 그렇고 그냥 받아볼 때 참여는 많이 않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은 이 구혜서씨도 우리 같은 조직이 좀 있어서 본인들도 좀 행사를 이어도 좋지 않겠냐 그런 반응이 좀 오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 좀 생각이 들고요. 부산서씨 하수에는 뭐 연세가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초대도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뭐 몇 군데는 그냥 제가 강제로 해서 그렇게
초대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거 보고 계세요. 그 나이 드신 그 부회장 이런 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뭐 총무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그 사무 쪽에서는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은 없고요. 전남 광주 서시아시에는 이천은 경북 상속공원인데 여기도 뭐 카톡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서식이 다 올린 다 150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전남 서시아시 여기는 올해하고 관계에서는 계속 좋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이제 사실 청년의 여기하고만 관계만 계속 흘러간다면 전반적으로 서시를 기존의 우리하고는 마찰이나 충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 뭐 소상대 선생님도 계시고 서현이 부장도 계시지만 자꾸 청년 이런 데에 좀 직접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서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고 같이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서로 도움해야 한다 이런 것이 실적으로 달성서시에서 좀 더 약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인데 제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다 보니까 자꾸 거기들 일단 제가 빼가는 것도 없는 자꾸 빼간다 생각해요. 저는 빼가는 거 없어요. 거기 저기 제가 다른 데서 발굴을 하는데 거기들 입장에서 제가 빼가서 뭐 서시가 연합회를 만드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건 없다는 것에 좀 이렇게 간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빼가는 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중벌 임원 담당자 지정에 찾아냈는데 제가 이게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제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서강수 공무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희천이야 뭐 저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뭐 방송 공무원이나 제가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달성, 대구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이 서현지 부장님이랑 서훈 미디어 본부장님께서 다이렉트 붙어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또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해야 되고 연산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물관님이나 부여도 사실은 뭐 서은정 사무장님이시지만 여기도 제가 이제 뭐 총무부장이나 뭐 그분들한테는 제가 다 연락해서 지금 반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부여 문중의 식구가 연락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반감 없지만 이분들은 뭐 저보다는 부여서 씨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 참여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각종 문제 행사, 학토 밴드 홍보에서 각 문제 도움되니 사회를 필요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도 여기 지금 말씀 이 2000년 대중에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 시종 모임 때 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2000년 대중의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달성을 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다음에는 제가 뭐 81년대 아우리 따라서 내가 고등학교 때 왔을 때는 뭐 거의 시도에 미어 터졌어요. 좋은 길이었는데 상까지 못 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100명도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0년 대중에 사실 그 시향제는 이게 고민거리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가분들이 이때 많이 어차피 다 우리 조상의 그 시조님이시기 때문에 꼭 여기 많이 참여해주면은 요 2000년 대중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나 해결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성도시 시조 거기 임원 참석 여기도 사실은 우리한테 연락 오는 거 없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도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식일 날 좀 애매해요. 사실 달성시 시조 참석은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한식이나 평일이라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대구 지역 아니면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달성시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천원 씨도 보통 평일 안 했는데 음력 시오이냐고 첫 번째 토요일 날 못을 받아보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100명 200명이 오더라. 그러니까 달성시도 앞으로는 지금 대중에서도 보니까 고민거리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제가 다 이렇게 고민거리 보고는 한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마심 우리만 10명에서 모아서 이렇게 시켜 오네. 젊은 사람 언제 올까? 이런 질문만 이렇게 해요. 페이스에 올려놓는데 조금 이거 봐요. 내가 읽어보는데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달성시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려면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토요일 날에
뭐 4월 뭐 첫 주 이틀째 토요일 날 경기가 한다 해가지고 이거 달성서시 무증이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달성을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정도를 잡아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말하면 달성에서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런 데까지 참여하냐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토요일 날 할 때하고 평일 할 때하고 산업 원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 다 마찬가지 같습니까? 산업이니까 이것도 제가 염두해야 될 것 같고 뭐 연산선 시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다 부여시. 근데 여기는 근데 부여시에는 이제 보니까 이거죠. 본인들 부여관 백제 유방 그 시기에 해마다 그 10월달에 참여하는데 이제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참여가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는 뭐 30명이 서 있는데 제가 보니까 헬스를 해주려가지고요. 인자는 한 1명도 오시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부여시에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1명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저기도 뭐 많이 와서 참여를 해야 될 곳이 돼 있는 거예요. 저 백제왕 그 행사에도요. 그리고 이게 사실 가게에는 뭐 일본 뭐 지금 백제왕 후손들이 해가지고 제가 아는 저 토요타 그룹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그 오호지 그룹, 토요타 그룹 일본 그 석시들이 사실 백제 그 가게 연관돼가지고 토요타에서 이거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토요타 그룹이 해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도요스 문제 힘이 셌죠. 그러니까 토요타 그룹이 지원이 들어오고 이 행사를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토요타 그룹이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 곳이 되는데 이것도 성혜련이 사실은 이것도 다 포함해서 해야 될 곳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중 관계는 이겁니다. 문중 관계에서 결국은 문중하고는 서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공존 공세하고 서로 돕나 이런 것을 자꾸 해서 뭔가 뭐 같이 해보자. 그것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니까 삭자를 존중하면서 공문서도 같이 우리가 보내고 그쪽에서 행사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는 소모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뭐 하니까 뭐 좀 아세요. 이게까지 와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면 우리가 완전 소모한 생각인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천이나 이런 데는 다 오고 있는데 달성 이런 데는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에서 대구나 이런 데에서 거기까지 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다 잘 되고 뭐 부여도 마찬가지로 뭐 행사할 때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공문서 왔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이 모임 전체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중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해련 홍보 전략을 보면은 사실 이건 좀 큰데 뭐 국내로 보면 전 세계 사실 참여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게 전 세계가 다 엮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왜 가능하냐니까 제가 이제 뭐 사실 이거를 활동을 일주일에 한 달에 묶어가지고 시국의 사고를 엮어서 거기 35개의 사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보면은 대만이나 이런 데는 페이스북에 이 대만 서시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거기 다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리면은 대만 서시들 다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간판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중국 본토는 이제 이게 페이스북 이런 데 차단돼 어쩌는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지고 좀 이따 우리 성명아 부회장이 말씀하겠지만 본인들 나름대로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거기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예약전에 주셔가지고 가입을 하고 이렇게 옛날에 달라했고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됐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가입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국내 핸드폰하고는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중앙권 핸드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입해서 거기에다가 계속 제가 글을 올리면 좋겠는데 보내야 돼요. 거기다 뭐 보내야 되겠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를 해봐야 됩니다. 그걸 하면은 내가 보면은 그 중앙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서명아 부회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서명아 부회장님께서 우리 사실이가 여러분들 거기다가 다 올리셨다니까 아마 거기서 다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중앙권에서 한국의 서시가 여러분들가 있구나 이걸 다 보고 있을 거고. 왜냐면 제가 2010년도에 가입했을 때고 뭐 2008년시 문중 그거 있잖아요. 그때 홈페이지 그때 다 거기다 올렸던 거예요. 한국에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오시면 보십시오. 계속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한글 다 번역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군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궁금한 사람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10년 전 말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스시 참여도 옛날에 오프라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은 세계 활동을 피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카톡이나 밴드, 그 다음에 페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틱톡, 백과사전 뭐 이런 데에다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뭐 만들고 올리면 한 2시간 걸려요. 한번 뿌리는데 한 내가 해보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제가 금요일마다 한 2시간 써 이거 뿌리는데 바빠요. 이거 페이스로 다 뿌리고 이거 다 뿌리고 이거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월별 홍보 사진 있는 것도 세대 입장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뭐 우리 또 서본 위원장님 뭐 동영상 만들었다 그것도 이제 다 뿌려요. 다 뿌려놓고 보면은 또 틱톡에 이런 데 보면 또 기록이 나와요. 이게 몇 명 봤냐. 우리가 많이 볼 때는 한 제가 2,000명 정도가 한 우리가 틱톡에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활동사는 틱톡에서 2,000명 정도가 다른 사람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활동사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하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실과 연합회 활동을 알고 있고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봤으면 아마 뭐 친구들 한 3명, 1명은 알고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 따라서 사실과 연합회를 좀 구축이라 해주라는 그런 회장님을 또 제가 많이 만났어요. 지금 어제까지만 뭐 회장님 코라보 그룹도 나올 수 있는 회장님도 그런 이야기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 전에 뭐 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자기들이 무중에 이걸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필요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미전도에서 많이 붙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사실 우리가 상당히 지금 발전돼 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저기 원래 이렇게 하고요. 이제 페북 밴드 블로그 중심으로 3대 60제 공략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이렇게 많이 벌여보는데 실제로 지금은 가입했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왜 올해부터 사람들 안 들어올지 생각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들어올 사람들 거의 다 들어왔다 지금 생각 들어있어요. 왜냐니까 지금 들어온 속도가 강에는 10명 보내면 1명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100명 보내도 한 명 들어올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강에는 10명이 1명 들어왔는데 100명 보내도 한두 명이 안 들어오래 해서 내가 소리죠. 이제는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전반적으로 홍보 전략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좀 방향을 바꿨어요. 일단 사람 초대하는 것은 100명에서 1명 들어오니까 제가 힘 빠지더라고요. 100명 보내가지고 1명도 안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힘 빠지기 할 바에는 그냥 페북이나 밴드 블로그 이런 데에다가 자꾸 우리 하는 활동을 노출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3대를 보게 해서 또 어느 순간에 들어오게 하는 우리 또 일가 회원들이 만들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 20대들은 틱톡, 인스타 이런 데 제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보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니까 무슨 아저씨가 자꾸 거기다 우리 사실이가 이런 거 하니까 뭐 걔들이 막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 거 하는데 들어오지는 않대요. 난 알았어요 했으니까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았다고만 있어요. 알았다고만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만 있지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는 않구나. 그냥 내가 좀 자기도 참타하겠죠. 왜냐하니까 몇 처음에는 개인 한 사람이 인스타에 있으면 거기 인스타 개인 그 주소에다 그냥 보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어려부터 바꾸게 보니까 1, 2년 만에 거의 다 개인 톡에다 다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해가지고 그냥 노출시켜버려요. 그 사람은 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내 페이스에다 왜 이분은 그냥 원래 사실 이런 것을 초대장을 보내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한테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다른 성씨들은 좋겠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옆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10대 20대 애들한테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은 틱톡 인스타에서 10대 20대 애들한테는 들은 것보다는 이런 게 있다. 너희들 향후에 이거 갈 수 있으라 그렇게 해서 그런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링크드인, 페이스북, 리멤버, 그다음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특허 이름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거 사실 관련 걸 좀 이렇게 많이 블로그에 만들어 주시면 또 그거 제가 또 올립니다. 지금까지 뭐 소송을 얘기해서 만들어 주면 다 뿌리고 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분도 우리 관련된 거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만까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기 뭐 서명아 부회장님 도움 받아가지고 중앙권도 상당히 중앙권 중요하거든요. 중앙권도 상당히 많이 해서 전 세계자 서씨들이 이게 사실 우리가 제가 활동을 뿌리면서 대만에서 서씨들이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니까 대만이 뭐였을까 하니까 자기들이 2년째 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이 전 세계 서씨 연합 종친회라고 선포했는데 갑자기 한국 서씨가 이거 했다고 버려버리니까 거기 회장이 좀 당황했는 거 없더라고요. 당황했는 거 어쩌는 거 우리 페이스북에 한번 와봤어요. 페이스북에 우리 그 서씨가 연합 있잖아요. 아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이쪽으로 좀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아까 갈게 그 회장님 와서 오셨어요. 우리 페이스북 오셨다가 작년까지 계셨던 올해는 좀 나가신 것 같아요. 거기 당황했겠죠. 그냥 그걸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할을 계속 우리가 해 나가면은 홍보에는 전혀 문제 없다 생각 들고요. 그다음 여기 종친회와도 이런 관계로 해서 제가 무난하게 할 테니까요. 제 고민되는 달성의 청년회, 그다음 보에스의 여기는 지금 운중에서 좀 더 여기 참여해 주시면서 좀 역할을 해주시면은 더 원활한 사실 이가라는데 서희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SNS 활용법 서원일 기획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실습이거든요. 핸드폰 다 끊어주시죠. 그동안 막연했던 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요. 폰 보시면서 제가 말씀하신 게 막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분들 다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최초에 델련 밴드로 들어오신 분, 기작을 카톡으로 들어오신 분, 카톡으로 들어오신 분, 카톡으로 들어오신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예요. 왜 카톡이에요? 카톡에 추천을 받고 다니는 건데 들어왔죠.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다 나가요. 이게 카톡에 가장 큰 단점입니다. 톡은요, 휘발성이에요. 옛날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고요. 데이터가 내 폰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니까 저장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카톡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당황스러워서. 자, 팬들은 어떻습니까? 들어왔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바글바글 있죠. 얘는 누적성이에요. 그러면 팬들은 들어와가지고 제가 쭉 읽어보죠. 도대체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나가더라도 이따 나가요. 근데 카톡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카톡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팬들은 지금 한 1,800명 이렇게 가고 있죠. 1,700명 가고 있죠. 근데 이런 카톡은 제일 오래됐는데 맨날 500명 왔다 갔다 해요. 카톡은 지금 카톡 오픈 채팅방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500명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한계가 1,500명인데요. 1,500명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카톡을 보게 되면 한 2,000명이 들어왔는데요. 다 나가고 500명 나온 거예요. 10명 들어오면 9명 나오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물론 이렇게 생각하죠. 묵음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못해요. 그랬더니 뭐 까톡 그러죠. 저번에 제가 등산을 갔습니다. 보통 산에 가면 새가 울죠. 뻐꾹뻐꾹 해야 되는데요. 온 산이 까톡새가 울더라고요. 까톡. 이게 카톡이에요. 그래서 카톡은 장점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전달력이 빨라요. 그 대신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급한 소식을 전달하는 용도나 중요한 것을 고지하는 용도로는 훌륭한데요. 이게 뭔가 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카톡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그러면요. 회원가입 신청을 하죠.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 구조가 없어요. 방법은 뭐냐면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비밀번호를 만드는 얘기는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까먹거나 전달이 안 되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저희는 비밀번호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나 소나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상한 메시지 쏘고 사라지고 안 하기도 못하고 하기도 못하고 이게 카톡이에요. 일단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카톡은 만약에 우리 뭐 친척이나 아시는 분 중에서 서씨들 중에서 서열이 아는 분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열 자체를 모르는 분 있잖아요. 우연찮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창구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일단 그런 승인 경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개나 소나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고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뭐냐 그러면 아까 백지 보이니까 제가 이제 로봇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들어오자마자 환영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정한 그 로봇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1번 백지 보면 당황스러움을 약간 개선해드리고 또 최소한도의 안내는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로봇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카톡 들어왔더니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시골에서 이제 뭐 수산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 급하죠. 팔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저희 서울역 카톡방이 굴비 천재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웃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다 무슨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니 서울역 가보더니 이게 뭔 좌판이야 시장 좌판이야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카톡에서는 죄송하지만 장사하지 마시고요. 밴드에 따로 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파세요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조용해진 거죠. 카톡은 방을 나눌 수가 없어요.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데 골프 모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해요. 아니 이렇게 귀족 스포츠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거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재원 일관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뭐 어떻게 하지? 텔레비를 봤습니다. 텔레비를 봤더니 골프 프로도 하고 등산 프로도 하고 낚시 프로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카톡이면 불가능인데 밴드는 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했고요. 밴드는 또 승인 구조가 있어요.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보고 예스 노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누구나 예스 노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임원들, 관리자들만 한 50명이 예스 노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해 놨거든요. 또 카톡은 그 관리자가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런 얘기하죠. 카카오는 바보야? 바보 아니고요. 걔들은 생각하는 게 장사에 도움되고 돈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밴드는 총무를 위한 앱이다. 모임을 위해서는 밴드가 최고고요. 밴드는 몇만 명이 되더라도 한계가 없습니다. 페북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북 안 하시는 분. 자, 페북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블로그로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홈페이지. 나를 알리는 홈페이지예요. 근데 홈페이지의 특징은 누가 와서 봐야 되잖아요. 내가 새로운 내용을 올리더라도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북이 만든 게 친구라는 개념, 구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친구로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의 올리는 데이터가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밴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걸 페북의 페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에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모임은 그룹이죠, 그룹. 그룹은 뭐냐 그러면 밴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페북의 페이스북을 페북의 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한 밴드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게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고 내가 그룹에 등록하면 내가 글을 올리잖아요. 내 페북에요. 그 글도 내가 여기 있는 게시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내 그룹에 다 가버려요.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나쁜 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페북은 글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풍부하죠. 그 대신 결속력이 없어요. 블로그라는 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상대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서현을 알리는 건 훌륭한데 그걸 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더니 이 모임의 결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인데 중심은 여기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확장하는 데, 외형을 확장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더 특징이 있죠. 어떤 소식을 빨리 전달하는 목적. 이걸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보다 훌륭하신 그 마케팅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회원이라는 친구는 회원이 어떻게 우리 회원 멤버가 되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충성 멤버가 되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설련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설련이라는 조직이 모르는 사람이 있죠. 비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페북 가서 봤든지 인터넷에서 봤든지 누가 초대 링크를 보내줘서 봤든지 어쨌든 간에 설련이 있는 것을 아는 회원, 잠재 회원이죠. 그 다음에 아는데 설련이 있다는 건 아는데 설련의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눌러야 되고 URL이 뭐고 검색을 뭐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가야 갈까 말까? 여기 들어가면 받아보는 거 아니야? 여기 갔더니 또 뭐 이상한 메시지 날아오는 거 아니야? 뭐 극단적으로 여기 가면 잘못하면 사회분들 더 득실득실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일단 입장을 하죠. 그럼 이제 신규 회원이 되겠죠? 카톡이든 밴드든. 밴드에 들어오면 그나마 잘 안 나가니까 누적성이 있는데 카톡은 빨리 나가잖아요. 그럼 카톡에 들어오면 그분은 빨리 밴드로 옮겨놔야 돼요. 홍보해서 밴드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서재원 그 이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홍보 얘기했죠. 홍보도 두 가지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홍보. 방법은 광고를 하거나 바이럴을 하거나 입소문이죠. 그 다음에 대외 협력, 뭐 민중이나 뭐 그런 단체들 아까 화수에 얘기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유치하는 거. 그 다음 매거진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면 우리 그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 지금 저 미디어 본부장님 계신데 잘 만드셔가지고 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또 여기 지금 좀 가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그런 거 좀 섞어서 좀 재밌는 컨텐츠로 한번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싶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 그러면 획득하는 거잖아요. 유치하고 데리고 왔는데 금방 나가버리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리고 그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전략 또는 툴, 도구에 대한 도움이 더 해야 되는 거고요. 들어왔는데 바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안 나가고 여기에 좀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골프, 등산, 뭐 음악, 뭐 미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매거진 마찬가지고 유튜브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그분이 감동해서 막 주변에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로얄티. 그렇게 모임 분들이 이런 모임 하면 50명 오고 100명 오고 또 그런 모임이 아까 저기 도서한 그 형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 시나리오를 그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또 공부하고. 자, 이 두 가지는 여기 존재하고요. 얘는 여기도 존재하고요. 최종적으로 여기 모아야겠죠. 이게 이제 사무총장님을 위한 앱이 밴드입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위원장이 써야 될 앱들이 여기죠.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건 여기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도 앞에서 홍보하고 가면 좀 뒤에서 이렇게 해줘야겠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더 나르기도 하시고요. 자, 실수해 보겠습니다. 그 카톡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갔어요. 요게 이제 지금 우리 그 세련 카톡이죠.
뭐 위에 보시면 회원수 500몇 명 이렇게 나오죠. 지금 530명이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채팅 검색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가지고 밑에요. 서시 관련되는 이런 카톡이 몇 개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면요. 그냥 서시 일간 검색해 보세요. 그럼 나오는 게 서시 일간 연합회, 전국 서시 연합회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500 몇 개고요. 탁월해요. 500명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사실 500명이 기적이거든요. 나머지는 한계가 뭐냐면 한 100 몇 명에서 한계야. 까딱까딱 하다 포기하거나 그러고 살거나. 아마 그 서울시장님 해보셔서 알겠지만 서울시에도 참 힘들잖아요. 100명 넘어가니까 따로 카톡하는 거. 부르면 나오고 부르면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한번 다른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회원이 몇 명 있는지 여기 회원 버튼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눌러보시면 오른 정보가 나오고 여기 대화 상들에서 어떤 분들이 계신지 올려보시면 쭉 나오거든요. 이름들 쭉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출생 연도 쓰고 본관 그 다음에 사는 지역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점 하나 찍어놓고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다이렉트로 메시지 많이 드리거든요. 여기 서울에서도 많이 드릴 거예요. 좀 개선해 주세요. 그건 매너 아닙니까? 말 안 들어요. 고민이 많은데 그냥 카톡을 두기로 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실은 서신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보고 좀 이상하면 저희가 이제 강퇴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슬래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입력창에요. 슬래시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선택이 좀 나오죠. 나옵니까? 맨 위에 서일령 맛집 나오고 화살표 아래 위로 해보세요. 그러면 뭐 서시 문중 뭐 이렇게 좀 나올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서일연시도 예. 서리방법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걸 좀 눌러보세요. 왜냐 그러면 가끔 저한테도 뭐냐 그러면 달성서시 파가 몇 개 있어요. 저 못 외우거든요. 처음 들으시면 그렇게 많이 묻잖아요.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0개인가 8개가 있어요. 8개의 답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물으면 찾아가지고 뭐 이천서시가 어떻게 돼? 시조가 누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슬래시 누르고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하면 상대편한테 자동으로 그 답이 날아가도록 돼 있어요. 됩니까? 잘 안 되시면 옆에 분 계시는 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잘 됩니까? 안 되나요? 자, 카톡은 요 정도까지가 사실은 뭐 쓸 수 있는 게 다예요. 방송하기 때문에 편하지만은 좀 무식한 툴입니다. 밴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카톡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셨죠? 밴드에 들어가서 서시 일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전체를 보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심심하시면 김씨 일가, 박씨 일가, 뭐 이씨 일가 해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지금은 네. 이런 지금은 아니 단톡방이에요. 예. 카톡. 다른 단톡방에는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초대하려면 예. 대화 상대 초대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 서의견 여기에는 대화 상대 초대가 없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카톡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카톡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카톡 오픈 채팅방이에요. 기존 카톡의 가장 큰 문제는 초대했는데 내쫓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다가 100명이 넘어가요. 그럼 사고 쓰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못 쫓아내니까 그 카톡방을 폭파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을 만들 오픈 카톡방은 초대하는 게 아니고 초대 링크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퇴가 가능하죠. 그래서 모임이 이 소모임이면 그냥 카톡으로 하는 게 더 낫고요. 일정 이상 되면 그 카톡 하면 머리가 아파져요. 이거 허구날 폭파 뭐 다시 만드는 거 이짓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생 인터넷하고 살았는데 인터넷만큼 말 안 듣는 게 없어요.
정말 지질에서 말 안 듣는 게 인터넷이거든요. 자, 답이 됐습니까? 예. 들어가 보시면요, 검색해 보시면 탑오래요. 1600 이렇게 나오는 거 없고요. 다른데 보시면 전서연이라고 여기 보시면 200 뭐 몇 명이 최고일 거예요. 예, 다른 성씨 해보더라도 뭐 안 나와요. 거의 몇백 명.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한 대한민국 최고가 세계 최고일 건데 같은 성씨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1000명 이상 한 게 아마 유일무이할 거예요.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한번 만들면 못 없애요.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올 연말쯤 되면 2000명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000명이 가겠죠. 10년, 20년 가고 여기 계신 분들 나이 많이 드셔도 여기 자식들이나 뭐 조카들이나 손자가 이거 쓸 수도 있겠죠. 소씨가 제일 많은 게 무슨이에요? 보시면 이상한 모임들 많죠. 10명짜리, 5명짜리, 1명짜리 셋이 모임들이 바글바글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 버튼 눌러보셨어요? 요 사람. 요거 누르면 이렇게 바글바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600 얼마 나오는 거예요. 한참 올려야 돼요. 다 보려고 그러면. 그런데요. 혹시 요거 보신 적 있어요? 중간에는 요 버튼. 멤버 그룹 관리.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시는 버튼. 눌러보셨나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관리자들 있잖아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누가 문의를 해서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서일련의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해놨어요. 감정평가사, 건축사, 관세사, 교수 뭐 쭉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제가 몰라가지고 아는 것만 추가해 놓은 거예요. 여기 음악이 또 10분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파악된 게. 변호사, 여기 또 세무사님 계시잖아요. 세무는 세무사님한테. 또 저기 건축사님 계시잖아요. 변호사님 계시고. 그래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내에서도 어떤 전문가들이 계신지 파악하고 그분들이 좀 봉사하시겠다는 분은 좀 근사함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자체가 사업할 때도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서재훈 일관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좀 이것 좀 칸치고 그러니까 바쁘다고 안 하시네. 좀 보시고요. 여기 제가 아는 것만 좀 정리했는데 여기 뭐 분위기도 있잖아요. 좀 해서 이게 잘 정리가 되면 우리가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초대? 요거 누르면 뭐 어떻게 초대할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2000명이 지금 우리가 한 20명 된다고 치고요. 2000명이 한 명씩만 초대하면 4000명 되는 거예요. 바이올렛이 최고거든요. 근데 초대하는 거 몰라서 안 하시나 이런 생각 좀 들어가지고요. 초대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눌러가지고요. 복사한 다음에 카톡이나 SNS로 보내주면 되고요. 아시는 분한테.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다른 밴드를 사용하면 요거 누르면 다른 밴드를 나하고 같은 밴드를 사용하는 게 나와요. 그 중에 서치 찾아가 누르면 그분한테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셨어요? 가입 요청해가지고 가입 신청자 몇 명 이렇게 나온 거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관리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임원들, 지회장님들, 여기 사무국 있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권한자거든요. 가입을 요청하면 승인할 수 있는 이제 권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뭐 1, 2, 3, 4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승인 절차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캡스 떴습니다. 했더니 케이트 정우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이 서씨 맞습니까? 아닙니까? 서씨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가끔은요 서씨라고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름 어쩌고 나이 주소 이거 100% 사기꾼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왜 저러냐면 이걸 복사해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가입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면 100% 사기꾼이니까 가입 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끔 뭐냐 그러면 이제 서씨만 보면 이게 성인 버튼하고 싶어서 막 성이 내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회원들 1,600, 그 1,700명한테 이상한 메시지 보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후에 이제 강제시키고 하지만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가입 거절하고 이런 경우는 100% 아니니까 거절하시고요. 그 다음 이름하고 확인하시고 가입 수락을 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회장님이 많이 물어보셔요. 연락처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닌데요. 이렇게 회원들이 쭉 나오면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회원 가입할 때. 프로필 표현이 아니고 가입할 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뭐 물론 안 하는 거 확인하면 승인 확인은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전화번호가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 보고 연락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지회장님이 이 정보를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 지회별로 브리핑돼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회원들 보고 이렇게 누르면 그 사람 연락이 나오잖아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팅방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밴드의 좋은 점은 채팅방을 10개든 100개든 만들 수 있다. 지금 만들어진 채팅방이 지역별, 지회별 채팅방이 있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동호회별 채팅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사 문제 때문에 이제 2개를 만들어놨어요. 음식 관계되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여행 관계되는 거 하는 거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공산품 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고 싶겠더라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예전에 뭐 저기 만명통지 물 사건도 있고 비누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요. 근데 먹는 거는 재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골이나 이렇게 이런 데 되는 우리 일반인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 우리가 사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2개는 일단 열어놨고 향후에는 뭐 다른 것도 이제 통제가 가능하면 하면 되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또 이게 있습니다. 문중별로 만들어놨거든요. 달성 문중 770명. 그 2천 문중 몇 명이죠 지금? 한 400명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대종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대종회 회원 관리가 무지무지 어렵잖아요. 그냥 여기 우리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그 대종회 방을 그쪽에서 관리하면 돼요. 달성 문중도 그쪽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회원을 관리하고 그 안에 문중되는 거는 따로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각 개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안에 문중방들이 있으니까 문중 그 대종회 분들은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뭐 하수회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회원 관리가 머리 아파요. 그냥 우리 안에서 하면 돼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그게 서치들인데. 단 뭐냐 그러면 이 방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은요 아무나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달성 서치잖아요. 근데 이천 서치 방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누르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은 비공개로 해준다는 얘기는 초대 한 장은 들을 수도 해주는 거예요. 한다고 그러면.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큰 그릇이 돼야지 간장 총리가 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이해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사실은 그런 욕심 없잖아요. 우리 저 포함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모르고 계세요. 여기 초대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눈알이 빠져요. 3분 들어오면 이분 여자분이면 6방에 보내고요. 달성이면 5방에 보내고 지역방 보내고 골프 모자이면 골프 대충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초대가 가능해요. 얘는 동호회 같은 거 이제 음악하면 음악에서 초대한 다음에 보시고 이 사람 음악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누르면 그 사람이 초대 받을 거 아닙니까? 받고 들어가도 그 사람 역할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안 하셔가지고 다 못하겠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 골프방이 나오잖아요.
요거 누르면 요거 나오고 대화 멤버 추가가 있어요. 다 똑같아 누르고 그러면 우리 멤버 아닌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 버튼 누르고 초대하면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골프방이든 서울시의 방이든 뭐 음악 오디오 방이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회원 관리하시고 또 여기다 임원들이기 때문에 또 강퇴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가끔은 아닌데 잘못 들어가 못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빼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놀러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놀러 가듯이. 그러면 때가 되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이 들으면 조금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정을 웬만한 걸 넣어놨어요. 뭐 대종의 일정이라든지 시제 일정도 넣어놓고요. 골프에 이런 것들 넣어놨거든요. 월별 반복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일정 등록할 때 반복하시면 매달 그 시간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 하시면 이렇게 신청 참석 같은 사람들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밴드가 제일 좋은 게 총무를 위한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참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요거 활용하시면 실제로 참석 신청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 어떤 분은 나 밴드 못 쓰겠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원들은 다 관리자 권이기 때문에 여기 수동으로 참석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 투표 안 했어요. 그냥 참석 추가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 서세호 의원이 들어가서 참석 추가 누르고 누구 하면 그냥 그 안에 행보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서시 아닌데 남편분이나 부인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등록할 수 있어요. 이름만. 그러면 어쨌거나 직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제가 볼 때 이거는 동호회 관계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부인 같은 경우나 뭐 친척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히 말 멤버가 아닌 사람들을 주문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참석 추가 멤버 선택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페북 좀 말씀드릴게요. 페북은 뭐 별거 없고요. 페북은 아까 말했듯이 전파력은 베스트. 저희 설련이 페북 만든 게 올해 들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놈 카톡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1년 됐습니다. 2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너 죽으라고 지금 벌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게 그거는 나쁘고 좋게 문제가 아니고 확장성은 페북이 가장 좋으나 중선도는 가장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는 카톡이고 밴드는 누적성은 좋은 대신에 잡집일 수도 있지만은 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중심은 밴드에 두고 카톡과 페북을 적절히 활용하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나머지는 좀 젊은 도구인데요. 예를 들면 안 하는 걸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걸 만들려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반성하고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달성서시인 줄만 알았고요. 한참 지나서 우리 아버님이 본인도 잘 모르시지만은 저보고 감찰 공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조는 깜짝 놀라. 네? 아, 예. 예. 그러더니 이제 우리 시조는 서신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다죠. 나와서 왔다 갔다 보니까 서신일 시조님은 달성서신으로 2000서신 시조래요. 이게 뭐지? 사실 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이버 안에 보면 지도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만드는가 그러거든요. 첫 번째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 전국에 사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이름까지요. 근데 저한테 안 알려주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 이왕이면 한번 거기 가고 더 나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그걸 했고요. 이번은 그럼 갔는데 잠을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펜션, 콘도, 찜질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오늘 저도 태어나서 처음 우리 시전님 묘소 참배하고 왔습니다만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뭐 서재필부터 시작해서 서정주 이런 분들 뭐 있잖아요.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등록해서 대충 하다 보니까 이게 뭐 9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이거 한번 누르고 이렇게 보면 네이비스부터 시작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 되면 가보시고 또 모임 같은 거 할 때 열면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서울시에는 계시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 투어 상품 만들면 안 됩니까? 때가 되면 버스 하나 끌려가지고 한번 도는 거. 여행기 있잖아요. 찾아갈게요. 난 몰라. 가서 물어볼게요. 저기 그 안에 우리 그 여행 동호회도 사실은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때가 되면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현업은 좀 시간이 그거지만 좀 퇴직하신 어르신 분들은 마음 맞으면 한번 전국에 서시 뭐 투어 한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활용하러 만든 거 잘 모르신대요. 이걸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찾아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식구라고 돼 11명이 저장한 거예요. 자기 그 지도에 저장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제가 이거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등록을 하려고 하면 네이버 지도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아직도 등록 못하고 있는 게 부여육 묘소의 위치를 등록하실 건데 검색이 안 돼요.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쭉 이제 다른 이제 저번에 회장님 한번 전화 오셔가지고 연산 서치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몇 군데 유적지를 한 개만 됐고 나머지는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소만 등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민감한 게 뭐냐 그러면 셀리스도 잘못하면 대종회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래도 서씨의 그런 유적지들을 네이버 지도에 돈도 안 들거든요. 권한 있는 자가 등록하면 되거든요. 좀 해주면 그걸 갖고 제가 등록이 되면 그걸 갖고 일종의 요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일종의 북마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1000개 2000개 되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서동엽 지금 부회장님 안 오셨죠? 네. 이게 뭐냐 그러면 네이버가 오픈 사전 프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모임이 우리 모임에만 쓰는 사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사전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만든 사전은 얘처럼 우리끼리만 공유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 문제를 안 일으키죠. 서동엽 그 부회장님께서 열심히 만드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까먹잖아요. 근데 사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막 서정주가 누구야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사실은 역사적 인물은 좀 쉽잖아요. 지금 뭐 그 문중간에 뭐 있는 같은 요소 이렇게 잡아놓고 뭐라고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가지고 이 사전을 만들면 어떻게 만든다면 편집위원으로 등록하고 편집자를 등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제가 테스팅만 해봤어요. 내가 할 역할이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서동엽 부회장님 같은 분을 편집장을 하고 팬티가 하루 이틀이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조금씩 갈 수 있고 거기에 좀 그냥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검증하고 올리는 요거는 그냥 기획위원장으로서 아이디어입니다. 때가 되면 적당할 때 한 팀 만들어서 요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이런 거 있어야겠죠. 서일련 1대 회장 서용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야겠죠. 제 생각입니다. 저 네이버 지도 그 링크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 그거요? 그거는 슬래시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카톡에서 슬래시 지도요? 이렇게 하시면 자 이상입니다. 예, 오랜만에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SNS 활용하는 거는 정말 사실 우리 모임에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 꿀팁을 하나씩 얻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올해 23년도 역점 사업 중에 서씨 지도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장님께서 서씨 일가들의 맛집, 펜션 모든 것들을 네이버 지도에 다 등록하고 있어요.
서씨 지도 치면은 언제든지 네이버 지도에서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시작해가지고 현재 등록된 거는 많지는 않지만 전국에 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되실 만한 가장 좋은 꿀팁은 뭐냐면은 밴드에서는 그 맨 밑에 세 번째 보면 일정이라고 있어요. 달력. 그 달력을 딱 보시면은 그 점 찍힌 거 클릭하면은 저희의 모든 스케줄이나 행사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 여부도 한번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글을 못 찾아요. 이게 힘든데 일정표의 달력을 보고 날짜를 보시면은 딱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SNS를 지금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꼭 이상한 글을 올리시는 분 또는 상호 간의 뭐 다툼 이런 것 때문에 꼭 중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서지현 감사한테 제일 중요한 걸 몇 개만 좀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고 대신에 서재덕 우리 법률 전문위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 몇 마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2년째 이제 법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서재덕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발표 준비는 안 했는데 바빠가지고 변호사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서 감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자료를 줬어야 했는데 저희 다른 서지현이나 저기 물담이라는 동산에서 준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실제 다뤘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요즘 SNS에서 뭐 특보잡이라는 그 어떤 내가 이제 우왕 백운벨이라는 PFB 회사에 법률 법무를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업체끼리 뭐 분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특보잡 회사가 들어와서 이 업차에 낙찰이 됐다. 특보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특보잡. 들어보지 못했던 잡놈이다. 그런 표현인데 이게 그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이제 모욕죄다. 함량 미달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욕 가치를 추상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행위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욕죄의 구성 요건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징역 2년 이하에 제처한다. 그런 것이 하나 되어 있거든요. 이 공연성이 구성 요건이에요. 공연성. 그 카톡에나 이런 SNS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뭐 욕이 튀어나오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연성이라는 것은 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다 공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특정 다수인에 전파하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경멸적인 인격을 모멸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모욕죄 구성이 대단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뭐 가족 간에라든지 이렇게 단둘이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런 가족 간에 4명이서 모여주겠다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연성이 없으니까 부부끼리 했다든지 1대1로 했다든지 근데 이제 1대1로 했는데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기자였어요. 그러면 전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러면은 뭐 실제로 제가 다뤘던 사건인데 그 사무실 내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싸우다가 여직원 남직원이 이렇게 불륜관계에 있어요.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그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그런 재판도 받고 물건도 내고 그래서 이게 그건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하고 공연 그 모욕죄가 약간 좀 달라요. 명예훼손은 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벌금 얼마에 처하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보통신보호법상에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실이 허위의 사실과 뭐 형량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도 이제 구성 요건이 공연성이 필요해요. 아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타인의 사진이나 게시글을 동의받지 않냐는 제 캡처해서 뭐 이렇게 공유했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라든지 초상권 침해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제 뭐 이렇게 한짐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회사에서 한짐이라는 상호를 이용해서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한짐이라는 상표를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기도 하고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재판에 걸리기도 하고 손해배상 손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기까지 다 하네요. 그래서 이런 전체 채팅방에서는 이제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거고 아까 말한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거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사전 동의는 뭐하고 누가 이제 3자의 상표나 뭐 다른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거 저기 SNS 상에서 좋은 풍경 사진 같은 거를 퍼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그죠? 퍼달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하고 또 자기가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저작권성이 인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하면 이제 항상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막 고소하다는 소리잖아요. 경고하고 뭐 이렇게 내려달라 이건 내 작품이다 이렇게 뭐 빨리 내려줘버리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상표나 스티커나 뭐 이런 것들 등록돼 있는 것들 이 등록이 돼 있어야지 보호를 받거든요. 보호받지 않는 것은 이제 주지성이라 해가지고 누구나 다 알려져 있어요. 그 상표가 등록은 안 돼 있어도 그런 경우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서하고 유사 상표 이런 게 해가지고 또 저기 속초시에 중앙시장에 있는 그 닭강정 닭강정 가지고 유사 상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겨져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치적인 이야기, 가족들 간에도 뭐 진보, 보수 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 했다면 싸움이 되니까 가족간에도 특히 서일에서는 그런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주장하는 진보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보수가 우리나라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한쪽만 우리 국민이 아니라서 항상 중도적인 입장에서 언급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착하신 일가분이 있어서 잠깐 인사 듣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제장 서울시장님, 서울시장님 자리에 인사. 안녕하세요. 저기 서울시장 맡고 있는 서울시장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줘서 제 순서는 없었는데요. 그냥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회 등산 회장 서원입니다. 회장님께서 해주셨어요. 등산에 대해서 매년 원래 둘째 주 토요일날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번째 운영이 됐거든요. 여러 번 자주 뵙고 저는 이제 건설회사 쪽에서 소방 쪽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회사 30년한 퇴직하고 모임을 가지고
반갑습니다. 가수 소병자이고요. 음악 오디오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악교육원 보원장 서흰복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